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홍정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뇌졸중, 중풍, 뇌경색, 뇌출혈 많이 혼돈을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그 개념을 조금 잡아드리면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뇌출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터져서 뇌세포가 죽는 걸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뇌세포가 죽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거, 뇌출혈은 혈관이 터졌다는 것인데, 뇌경색과 뇌출혈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이 뇌졸중의 한의학적인 용어가 중풍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뇌졸중과 중풍은 거의 같은 말이고, 거기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혈관이 터진 뇌출혈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주위에 한 6명 중에 1명 꼴에서는 이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졸중은 머리 뇌지도가 있듯이 뇌의 영역에 따라서 어떤 부위가 손상을 받았냐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영역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저희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FAST라고요. F는 face라는 뜻을 가집니다. 얼굴인데요. 보통 우리가 E라고 하거나 웃었을 때 한쪽 얼굴이 마비가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A는 arm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를 하는데 손을 들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란히를 했었을 때 한쪽이 이렇게 처진다거나 하면 한쪽에 마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FAST의 F와 A는 이제 마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S는 speech입니다. 말을 했었을 때 말이 어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T, time인데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ast라는 것은 빨리라는 영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FAST, 얼굴이 마비가 오고 팔이 마비가 오고 그리고 말이 어둔할 때, 그럴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한쪽에 시야가 이렇게 마비가 온다든지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갑자기 균형을 못 잡고 한쪽으로 계속 쓰러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네, 겨울철에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기온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온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 기저에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상청에서 뇌졸중 지수라는 것을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간혹은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민간요법으로 딴다든지 혹은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안 좋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는 일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119에 빨리 전화하셔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1분마다 큰 뇌혈관이 막혔을 때 약 18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즉 1분만 빨리 오셔도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데요. 즉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거나 혹은 본인이 그런 증상을 당했을 때는 고민 없이 119를 타고 응급실로 오시는 게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세포를 조기에 빨리 살릴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가 정맥 내에 혈전 용해제, 우리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약을 투여해 볼 수 있는데, 그 골든타임이 4.5시간입니다. 즉 4시간 반 이내에 그 약을 투여받는다면 훨씬 더 신경학적 예후를 좋게 만들 수 있는데요. 물론 큰 혈관이 막혔을 때 그 혈전 용해제라는 걸 투여하고 나서도 혈관이 재개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맥 내에 혈전 제거술이라고 우리가 혈관을 타고 머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 안에 한쪽 영역에 혈관이 막혀 있는 영역을 저희가 기구를 넣어서 그 혈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혈관이 재개통이 되고 그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훨씬 더 좋은 예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같은 약들을 계속 투여받게 되고, 그리고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와 조절하지 못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조절하지 못하는 인자는 저희가 고민한다고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거나 나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이 있는데, 그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이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운동 부족, 비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이 내가 있는데 약을 먹고 있다고 조절을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는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3분의 1 이상에서는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집에서 혈압계를 사시고, 그리고 당뇨가 있다면 당뇨 측정기를 사셔서 자주 측정을 하시고 기록을 하셔서 그것들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적절한 식이 조절과 운동요법을 함께 병행해서 그 위험 인자를 조절한다면 여러분들은 뇌졸중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뇌졸중이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많이 후회를 하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보다 먼저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고, 또한 혹시 이미 뇌경색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잘 복용하면서 의사와 함께 위험인자 조절도 하고 약을 잘 복용을 한다면 2차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신경학적 예후를 더 좋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뇌경색이라고 하는 병은 의사 혼자서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환자와 함께 치료하는 병이니까 병원에서 저희들과 함께 치료를 하시면 훨씬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